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가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6월 24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최대 쟁점은 돈 문제죠. 최근 5년간 수입을 훨씬 뛰어넘는 지출 규모에 대해서 이 돈의 출처가 대체 어디냐. 자, 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이 오전, 오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 구체적인 돈의 출처와 액수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역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지금 수입보다 훨씬 지출 규모가 많은데 이게 거의 6억에서 8억 이상 지금 차이가 납니다. 자, 세비는 최근 5년간 약 5억 원 정도인데 세비 외 수입이 대체 얼마길래 이 정도의 지출이 이루어졌느냐. 자, 이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오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비 수입 외의 수입은 항목이 이렇다라는 거죠. 먼저 축의금, 2019년 자신의 결혼식에서 들어온 축의금, 그리고 2020년 장인상에서 들어온 조의금, 그리고 2022년과 2023년에 있었던 출판 기념회 2번, 그리고 처가 장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은 것, 이게 세비 외 수입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후 들어서는 그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왔는데, 자,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2019년에 받은 축의금은 뭐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라고 했는데, 이걸 또 장모 측에 다 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빼고 2020년 그 조의금으로 들어온 게 1억 6천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1억 6천. 그리고 2022년, 2023년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는 각각 1억 원, 그리고 1억 5천이 들어왔다라고 했고, 장모로부터 지원받은 생활비는 5년간 약 2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합해보죠. 부의금 1억 6천, 출판 기념회 2차례를 통해서 2억 5천, 그리고 장모로부터 지원받은 2억 원, 합치면 약 6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는 이 정도로 지금 구체화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다 이게 그 지출 규모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죠. 자, 왜냐하면 5년 전에 이분의 재산이 마이너스 5억 8천이었는데 현재 재산이 2억 1,500만 원. 그러면 5년 사이에 재산이 8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걸 빼고 지금 5년간 또 추징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약 6억 2천만 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구체화된 액수로는 이 세비 외 수입이 약 6억 원 상당 있었다라는 그 어떤 출처와 규모는 대충 나왔는데, 자, 오전에 그 동아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그 수입과 지출은 이게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대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2024년 1월 31일에 1억 8천의 대출금을 받았다. 자, 그래서 1억 8천 대출을 받아서 약 1억 5천만 원 가량 추징금을 완납하는 데 썼고 나머지는 선고 과정에서 지출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글쎄요, 한 6억에서 8억 정도 차이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분이 설명하는 것들이 사실 다 확인할 수가 없는 이게 어떤 출처들이죠. 이 뭐 조의금, 부의금 이런 거 다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어떤 신고 의무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역시나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들어온 1억 원, 1억 5천, 합해서 2억 5천의 어떤 수입도 사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의무로 강제할 수 없는 거다 보니 사실은 이분의 설명으로 어떤 가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 법적인 조치, 뭐 불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야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늘 오전 질문에서 사실상 좀 더 저는 충격을 받은 부분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그 김희정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느냐라고 물었는데 이분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아니, 저도 아는 사실을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 모를 수가 있나. 정말 이건 좀 심각하다 저는 느꼈는데, 자, 이 질문과 답변 내용 이렇습니다. 자, 김희정 의원.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하시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올해 회계연도 2025년도에 우리나라 정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딱 답이 나와야죠. 자, 그런데 답을 못합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현재까지는 있지만 지금 추계를 사실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니 확정된 예산안인데 무슨 추계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들어오는 세수에 대해서 추계를 하면 모를까? 확정된 예산에 추계를 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몰랐던 것 같아서 이렇게 얼버무린 것 같은데, 자, 다시 김희정 의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본 예산 어느 정도인지 대강 어바웃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김민석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니 김희정 대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자, 그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을 묻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자 이렇게 답합니다. 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지금 OECD 평균까지 지금 끌어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궁색하죠. 김희정 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About. 자,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이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걸 듣던 김희정 의원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20에서 30% 정도라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49% 거의 50%에 육박하게 생겼다. 이게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이걸 국무총리 후보자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20에서 30% 정도로 얘기한다. 정말 이걸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자, 김희정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이걸 넘어설 위험이 있습니다. 자, 지금 1차 추경안이 집행이 되면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48.4%가 될 예정이고 2차 추경 예산안 그대로 집행이 되면은 49%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김희정 의원이 이걸 설명하면서 지금 당장 국회에 올라와 있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못 살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입니다. 이것도 추경까지 합치면 지금 사상 최초로 700조를 돌파하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김 의원, 제가 보기에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알아야지 국가 채무 비율을 조정하고 이번에 돈을 살포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자, 이렇게 질의를 마쳤는데 이건 정말 전국을 찌르는 이런 지적이죠. 그래서 뭐 오늘 이 돈을 둘러싼 이런 공방보다도 저는 여기에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를 수 있느냐. 지금 민생 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이렇게 돈을 푸는 이런 예산안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모든 언론사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러면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50% 넘어서면 이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날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20에서 30%라고 답변하는 이 총리, 저는 이건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인 돈 문제를 둘러싼 이런 해명, 여기에 대한 공방이 또 오갈 것 같은데 저는 이 나라 살림에 대한 이분의 인식이 이에 대한 검증도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